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2주 라이브 2주 이벤트 체험을 하고 있죠. 체험 이벤트네요. 체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달을 이용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뭔가 가격의 부담성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한 번은 배워보고 싶은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뭘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해볼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2주 동안 이렇게 이벤트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9월 13일 추석이 끝난 이후부터의 딱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3일 끝나고 추석 끝나고 9월 13일부터 저랑 2주 동안 하면서 실제 라이브 방송, 유료 방송에서 어떤 강의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들으실 수도 있고, 실제로 궁금한 거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유튜브에서는 제가 질문하면 되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대답을 잘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라이브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제가 답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 잘 될 부분 이런 것들 다 짚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제가 짚어드리니까요, 오셔가지고 한번 배워보세요. 특히나 지금 시장이 어찌됐든 하락이 끝나고 나면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주면은 충분하다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그 방향성을 저는 충분히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홈페이지 직접 결제도 가능하시고 1644-6646으로 전화 주셔도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밑으로 밀렸어요. 제가 누누이 말을 하고 있죠. 일단 추석 전에 반등이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밀린다 쪽으로 우리가 관점을 잡고 대응하는 게 맞고, 지금은 시장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저는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뭔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악재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하나가 뭔가 좀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면서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는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생각보다 커요.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외국인들이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이렇게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뭔가 조금 버텨내는 중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 뭔가 엄청난 방향성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선물 옵션에서 무조건 수익 난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전 처리를 한다든지 약간 손실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 때 떼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 때 옵션 시장에서 10% 손실 났다고 하면 다음 달에 20% 수익 내면 되죠. 그러면은 매달 10% 수익 낸 것과 같은, 매달 5% 수익 낸 것과 같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선물 옵션 시장에서 약간 방어하고 있는 중이다. 적당히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 큰 수익도 아니고 큰 손실도 아닌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방향성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저는 하락세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버텨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방향을 보고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 적어도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 흐름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벗어나는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우리는 이 흐름 안에 있다. 그리고 이 흐름 안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럼 아래쪽 선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때 밑으로 이만큼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떨어지게 되면 2100포인트까지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2100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 패닉셀이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빠졌다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하고 신규 매수를 좀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제는 공포감이 조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좀 깊게 빠지게 만드는 2000포인트나 1800까지 일시적으로 또 크게 하락을 하는 단기간에 한두 달 내에 정말 깊게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이제 시장 전체가 정지가 걸리는 그런 것들이 걸릴 정도로 저는 시장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예상을 해볼 때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제가 전략을 짤 거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생긴다라고 베팅 거는 막 인버스를 몰빵한다든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 바보 같냐?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뭘 보고 뭘 듣고 뭘 확신을 하고 하락에 베팅을 합니까? 저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지 마라라는 거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내려간다에 베팅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맞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장은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뭐 아마 내일도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급등 나오는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상한가에는 한국정보통신부터 해가지고 4종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상한가 근접으로는 시장이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으로는 9개가 보여집니다. 굉장히 약하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일성신약, 최근에 단기 급등했던 기업들, 크로바 하이텍부터 해서 최근에 이상 급등 현상을 나타냈던 종목들이 전부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먼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 한국정보통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급등 나온 이유가 있는지 뉴스를 한번 검색해보면은 애플페이가 국내 상륙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우리 한국에서 삼성페이를 많이 쓰시잖아요. 삼성페이, 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거의 다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은 그런 페이가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불편함을 좀 자아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에 국내에 저기 상륙을 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요게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그런 여기도 카드사, 은행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 단말기, 포스 시스템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수혜가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이제 이 기업하고 무조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 애플페이 한다고 해서 한국정보통신을 무조건 뭐 제휴사로 쓴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요. 상한가 갈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종의 테마다, 단기 테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기 테마는 아마 뭐 지금 신고가 거의 뭐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15,000원 이상 한 번은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상 조금 가다 보면 힘이 거의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꼬꾸라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목표가를 15,000원 이상까지만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신규로 들어가실 이유는 없고 그렇다고 재무가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떨어졌을 때 안 살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떨어진다면은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거나 뭐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괜찮은 기업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가격을 10,000원 이하까지 이렇게 낮췄을 때 그때 한번 공략해보는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골드NS입니다. 차트 모양만 보더라도 꼴배기 싫죠. 이렇게 급락을 해놓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한가 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역시나 이거는 단기 급락 이후에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 기업이 잘나서도 아니고 뭐 나빠서도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도 일단은 너무 오랫동안 정지가 되어 있다가 풀리면서 회사가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뭐 상황상으로는 급락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단타 세력들이 들어와서 갖고 놀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한 55,000원 5,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빠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크로바 하이텍이 딱 그랬죠.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V자로 올라가다가 빠지는 형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지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하나의 또 유행으로 삼고 사람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 SE입니다. 코리아 SE 흰남노 때문에 사실은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왜 올라왔는가? 역시나 뭐 흰남노 이야기가 나오고 유니콘 기업 인수 소식까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수를 당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급등을 좀 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일종의 작전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듭니다. 이 기업이 그렇게까지 올라올 만한 내용의 기업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지진 테마라든가 홍수 테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토목 자재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다 보니까 건축, 뭐 내진 설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진 테마 또
또는 뭐 홍수 테마 이런 걸로 올라왔었어요. 근데 태풍 테마라고 하기엔 태풍이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역대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게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별거 없이 지나갔다. 그래서 설레발은 굉장히 많이 쳤는데 별거 없더라라는 정도. 어쨌든 그런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서 유니콘 기업에게 뭐 인수를 당하네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잡주를 가지고 작전하고 있다. 이것도 약간 주가 조작의 냄새가 좀 납니다. 예전에 제가 모두까기 인형을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죠. 약간 마루타식으로 약간 테스트식으로 한번 진행했는데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좀 인기가 있다면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한번 까고 싶은 생각이 막 이빨이 근질근질합니다. 이거 막 까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약간 주가 조작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잠깐 편승한 것 정도는 주가 조작 뭐 우리한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지만 않으면 물리지만 않으면 나쁜 거 아니고 들고 있다가 끌어올려주면 우리가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만 따져본다면 수익 내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지만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코리아 SE는 절대로 접근하지 마라 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예선테크입니다. 예선테크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라던가 LCD, LED 뭐 이런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 2021년에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부품 제조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때문에 조금은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보니까 포르쉐가 116조 상장, 그러니까 포르쉐를 상장시킨대요. 그래서 거기에 2차 전지를 뭐 LG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포르쉐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포르쉐가 상장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뭐 포르쉐 정도면 상장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상장이 안 되어 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에 우리나라에도 포르쉐 관련 기업들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도 뭐 포르쉐 부품 납품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엮여 올라가는데 사실 뭐 부품 납품하는 거랑 상장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같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일시적인 유행처럼 번지는 거기 때문에요. 잠깐 올라오다가 만다. 그래서 이것도 2,000원 이상 올라가긴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역시 여전히 오늘도 뭐 단기 급등주 약간 테마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약한 거는 둘째치고 세상이 지금 어수선합니다. 아직까지도 뭔가 해결된 문제는 없고 그래요. 그래서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것을 해결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건데 해결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올라간다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보다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이런 내용들보다 제가 제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문제들, 그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우려감들,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어떤 힌트들, 징조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봐야 돼요. 해결되면은 적어도 안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가 아니라 적어도 안 내려간다는 거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면 내려가는 게 지금은 어찌 보면 당연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되나 안 되나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막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내일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